안녕하세요. 2021 팍스넷 뉴스 게임 포럼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게임 산업 진흥과 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정되면서 많은 제도나 법들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나 법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그 목적에 정당하게 부합하는지, 특히 관계자들의 그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서 진행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짚어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게임법과 정치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 산업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기획 중에 있는데요. 올해 초에 발의가 되었고 그 발의된 그 내용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 산업법 전면 개정안은 정부에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한 것으로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도 기존의 게임 산업법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새로 진행되는 개정안은 진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게임 산업법 1조를 보면 게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해서 사항을 정해서 게임 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을 통해서 크게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이러한 목적 조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맞게 해석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게임의 산업적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추세에 발맞춰서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임 산업법 개정안의 각 조항들이 법률의 목적이나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상위법인 헌법상의 기본 논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짚어 봄으로써 게임 산업법 개정안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법률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법, 헌법과의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 이념이나 기본 원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락거리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엄연히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매체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고 영화나 음악, 이런 부분도 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역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보호를 받는다고 헌법재판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역시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을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같이 교류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축에 속합니다. 게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의미는 헌법에서의 보호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자유와 달리 사상의 자유의 일종인 표현의 자유는 훨씬 더 많이 보호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이때 하위 법률이나 시행령을 통과하는 법률 중에 하나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그 법률을 읽음으로써 누구든지 그 법률이 규정하는 테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게임법 전면 개정안 각 조항들도 헌법상 기본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담하게 시키는 것이 있으면 가장 최소한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은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도 역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제안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중에서 6가지 골자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 3조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 3조 4항은 사행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를 고려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 1. 게임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을 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대법원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게임 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 장치를 통해서 게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이나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는 게임 기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게임 기기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의하면 이 게임이 그 재산상 이익의 손실을 줄 수 있도록 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라고 해서 그 범위를 매우 넓히고 있습니다. 또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그리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역시 이런 개념들도 매우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각호를 고려해서 문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세 가지 요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문체부령으로 이 사행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 게임물의 그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이 급변하는 현실과 기술이 앞서갈 수 없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후에 감독 관리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나 기술적인 사항들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향후 대통령령에서 추상적인 요소인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또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불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항을 보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전 등 사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사행심 유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매우 게임 관련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보면 지체 없이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해야 한다라고 정해서 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취소의 대상이 된 것도 환전 등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돼서 사행심의 유발 여려가 큰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의 과시가 뭐라게, 즉 게임 자체는 사행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고의 과시가 무관하게 등급 분류 취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자기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그 규정 자체만으로도 어떤 게임물이 등급 분류 대상인지가 명확치 않아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사업자의 의도나 행위, 사업자의 규칙 사유와 무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등급 분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도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돼서 게임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졸업한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운전 전문 학원의 규칙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수강생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위반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는 본질적으로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고의 원인도 다양하며 이는 운전기술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졸음운전이나 주차운전 같이 운전기술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운전 전문학원의 규칙 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 전문학원의 책임에 연관시키는 것은 운전 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입니다. 또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한 사람이 자신의 이외에 게임 카지노의 출입자의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카지노 이용자가 지나친 사행성을 가진 경우에 카지노 사업자의 그런 벌칙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것 역시 이용자의 행위에 불과할 뿐 카지노 사업자의 행위에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 역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도 게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게임이 전혀 사행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용자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도박을 하거나 어떤 사행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 게임의 내용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로서는 해당 게임을 사행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자기 책임의 범위와 무관한데도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유발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그 판단을 전적으로 게임위원회에 맡긴 점, 실제로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여부도
가치 판단이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인 점, 나아가 개정안은 그런 유발의 우려까지도 제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3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어떤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등급 분류하는 가장 큰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또 그런 조치 이외에 다른 수단을, 더 약한 수단을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역시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규정을 해보면 과거에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을 반포하는 행위, 그런 만화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그런 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범죄 행위에 사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포섭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서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불량 만화에 대한 판례에 있어서도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음란성이나 잔인성의 불명확성에 덧붙여서 조장이나 우려라고 덧붙여진다면 사회 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보여줄 여지가 많은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그 역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일정한 경우에만 처벌된다면 어느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도 단순히 그 게임의 내용과 관계없이 게임을 이용해서 환전 등의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또 그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바로 등급 분류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된 입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규정안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공청회의를 통해서 마치 내기 골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골프장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기업이 스스로 사행행위의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용자가 사행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 행정기관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특히 게임물은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전 검열이냐 과다 규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따라서 28대 국회에서 이런 개정안은 모두 삭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과거의 논의 과정도 참조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63조에 게임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게임 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게임을 이용해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는 경우에는 벌칙 조항을 받게 되고 심지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등록 취소나 영업 폐사 같이 아주 최종적인 극단적인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둬야 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회 법제실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게임을 이용해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 표현의 내용이 불명료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조장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라는 부작위까지 제재 처분 및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단됩니다. 제3자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전제로 이런 행위를 내버려두는 부작위를 금지할 경우에 현행법보다 금지의 대상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항은 등록 취소나 영업 폐쇄와 같은 최종적인 제재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조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장까지 덧붙여진다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처벌한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 사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다 나아가서 제3자가 이용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행위를 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게임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게 그 게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가능성이 더 있지만 물리적 장소가 없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지나치게 금지의 폭이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현행 게임 산업법과 같이 게임 사업자로 하여금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즉 자기 책임의 범위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개정안 63조 9호를 보겠습니다. 63조 9호를 보면 게임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9호에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수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모두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종류는 해당 법에서 위반 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적지 않은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반 행위의 종류를 일일이 적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까지는 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안전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안전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매우 광범위하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는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어진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특히 이 게임 사업자는 법률에 따르면 게임 제작업자, 또 게임 배급업자, 또 게임 제공업자, 온라인 게임 제공업자, 게임 시설 제공업자,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자,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자들은 서로 매우 다른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과연 위 규정들이 자기한테 적용된다면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만약에 개정안을 삭제하거나 개정안을 유지한다면 게임 사업자의 통제가 가능한
그 시설을 제공하는 게임 사업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 적어도 수범자 입장에서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이 게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다 구체적인 조항, 예시 조항들을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통되거나 제공되는 게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게임 사업자 등에게 해당 게임에 대한 내용 수정 신고를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매우 불명료한 개념을 사용해서 공공복리, 중대한 불이익 이런 걸 사용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또 기타 사정의 변경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규책 사유와 무관한 사유를 제재 처분을 하고 있어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규정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게임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의 변경 등 게임 사업자의 규책 사유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도 게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복리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법률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반복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개정안이 이러한 공공복리라는 개념에 더해서 중대한 불이익,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라고 해서 법률을 집행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여러 번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가지는 광범성과 포괄성 때문에 하위 법규에서 남용될 경우에는 자칫 행정청의 자의적 법 집행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그 법령에서 명확성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 수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거 3년 동안 내용 수정이 16,000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등급 분류가 등급이 재분류된 경우는 120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등급에 대한 그런 내용 수정 신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위 정도 지나치게 과다해서 삭제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또 의견입니다. 또 만약에 유지된다면 시정 명령이 아닌 시정 권고 수준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67조입니다. 게임 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 자체는 기존에 있던 게임산업법에 없던 규정이 새로 들어간 것인데요. 사실 광고는 광고와 관련된 규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우계광고법 등. 따라서 굳이 여기에 중복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또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고 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문제가 되고, 또 포괄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또 이러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너무 넓어진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인의 대상 자체를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광고물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고, 여기에 대해서 오인 가능성에 대한 판단까지 행정청의 판단에 이중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와 경중을 불문하고 행정청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소침해 원칙이나 법익균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6가지 지금 국회에 제안된 게임법 전면 개정안 중에서 6가지 조항들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상 원리에 반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게임 산업은 우리 IT 강국의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충분히 가꿔서 국가적으로 육성할 만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자국의 게임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 취지에 맞게 게임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고 게임 산업이 더 커나갈 수 있게 북돋우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의 기본 원리인 포괄적인 위임입법, 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또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스스로 추후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게임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수범 가능성을 높이고 또 친화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이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목적에 맞게 바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